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명문대 나온 내 아들이 고졸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무리 지워내려 해도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과 함께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제 가슴에 새겨진 낙인 같았죠. 저는 김희주, 31살의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여자일지도 모르겠네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에서 저는 제 나름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졸이라는 두 글자 앞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내며 남자친구에게 긴장된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 말라고 했지만 왜인지 더 긴장이 됐어요. 그래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의 가족도 언젠가는 제 가족이 될 테니까요. 남자친구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살짝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어요. 한과 세트와 함께 제가 직접 고른 스카프였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평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지만 곧 질문은 핵심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냐는 질문에 저는 당당히 고등학교까지만 나왔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고졸이라고요? 명문대 나온 내 아들이 고졸이랑 결혼하다는 말이 되나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겪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머니의 태도에 항의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왔고 준혁의 아버지도 대학을 나왔으며 고졸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동생 은지를 불렀고 은지가 거실로 들어오는데 제게 시선이 닿자마자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네. 대표님. 이라며 놀라는 동생을 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도 놀랐어요. 은지는 제 피부관리샵의 신입 직원이었거든요. 석 달 전에 입사했고 성실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아 제가 직접 교육하고 있었죠. 은지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대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은지는 제가 자신이 다니는 피부관리샵의 건물주 딸이자 대표라고 설명했고 그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자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피부관리샵이 제 것이냐고 물었고 저는 5년 전에 오픈했으며 현재 강남 본점과 분당 지점 2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건물도 제 아버지 소유였고요. 은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사과하며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셨군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준혁의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적대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샵의 위치, 건물 시세, 아버지의 직업 등을 물어보며 저의 가족 배경에 대해 탐색했어요. 건물이 있다고요?
요즘 그 지역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몇 층짜리인가요?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질문들에 예의상 대답했지만 점점 불편해졌어요. 부모님이 부동산 사업을 하시며 강남, 분당, 일산에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눈이 더 반짝였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아이고, 그러면 희주 씨 부모님도 꽤 부유하시겠네요? 혹시 결혼하면 부모님이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겠네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저녁 식사 내내 어머니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주로 제 가족의 재산이나 사업에 관한 질문이었죠. 은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식사가 끝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대표님, 저희 엄마가 좀 무례한 것 같아 죄송해요. 은지의 말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뜸 저에게 연락해서 식사에 초대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마치 저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는 척하면서도 대화는 항상 제 가족의 재산이나 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어요. 희주야, 우리 강남에서 가족 모임 가질까? 내 부모님도 초대하자. 곧 가족이 될 텐데 자주 봐야지. 어머니는 제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질문들이 제 가족의 재산이나 사업에 집중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지, 제가 외동인지 등을 물어보는 모습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아니라 제 가족의 재산과 결혼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은지는 샵에서 늘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녀는 피부관리사로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대표님, 엄마가 요즘 대표님께 자꾸 연락드리지 않나요? 집에서 대표님 이야기만 하셔서. 정말 죄송해요.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저 어머니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단지 제 배경과 재산 때문이었죠. 만약 제가 정말 그저 고졸이었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죠. 저는 그동안 겪은 불편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그의 어머니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다가 제 가족 배경을 알고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 어머님의 태도가 나를 많이 불편하게 해. 처음에는 내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셨잖아. 그런데 내 가족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 이게 정말 나를 인정해주는 것일까? 남자친구는 그의 가족이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저는 그게 저 자신이 아니라 제 가족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과는 상관없다며 정말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내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어. 고졸이든 부잣집 딸이든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결국 저는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얼굴에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남자친구를 사랑했기에 더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특히 가족관계는 평생 이어질 인연이니까요. 헤어진 지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왜 갑자기 아들과 헤어졌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제 가족의 재산을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꾼 것이 얼마나 저를 불편하게 했는지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어머님은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셨어요. 명문대 나온 내 아들이 고졸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셨죠. 그리고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가족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게 정말 저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어머니는 처음엔 발끈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점점 기세가 꺾였어요. 특히 제가 한마디 던졌을 때요. 어머님께서 처음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 오히려 당신들 집안이 한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고졸이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학벌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셨고 나중에는 제 가족의 재산만 보고 태도를 바꾸셨어요. 이런 태도는 제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결혼은 제가 손해인 것 같네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나 그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은 없었어요. 은지는 계속 제 샵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오빠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해했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지는 피부관리사로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점점 샵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아갔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해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오빠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대표님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은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성실한 태도에 저는 그녀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파혼 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사업 확장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죠. 그는 건축 설계사로 제가 새 지점을 열기 위해 찾던 상업 공간 설계를 맡게 된 분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학력에 대해 물었을 때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이런 성공을 이룬 것이 더 대단하다고 말했죠. 그는 저를 제 자체로 존중해 주었고 제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제 인격과 능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남편의 가족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제 사업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은지를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은지는 계속해서 제 샵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는 시니어 스태프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표님,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요. 계속해서 대표님과 비슷한 조건의 여자를 오빠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부잣집 딸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표님만큼 좋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은지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돈과 지위를 쫓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그런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대표님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그때 더 강하게 어머니에게 맞서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요. 어머니도 이제는 대표님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돈만 보는 그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제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사업도 계속 번창해서 이제는 브랜드로 성장했죠. 남편은 제 사업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조언자가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주말마다 찾아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저에게도 늘 따뜻한 조언과 사랑을 주세요. 그녀는 제게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은지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들을 때면 그날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돈과 지위만 쫓는 사람과 함께 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